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세 번째로 성장률 전망을 올렸습니다. 수출과 설비 투자가 늘고 있어 정부와 마찬가지로 3%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건데요.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인상 시점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한은은 불황과 탄핵이 겹치며 발생한 소비 부진 탓에 당초 2.8%였던 전망치를 1월 2.5%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 상황이 호전되자 4월 0.1%포인트, 7월 0.2%포인트씩 올려 2.8%로 원상 회복하더니 이번에 다시 한번 올린 겁니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수출과 투자가 전망 상향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그에 따라 설비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성장률을 깎아먹을 수 있지만 재정 지출 확대와 세계 경제 회복세로 국내 경제도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정부와 같은 3%로 올렸지만 내년 전망치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2.9%를 고수해 3%를 예상한 정부보다는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한편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다시 한번 동결하며 1년 4개월째 최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전망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 시점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개월 전에 얘기했듯이 그 금융 완화의 정도를 줄여 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내년 상반기 인상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번 금통위에서 6년 만에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온 만큼 오는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일본 철강업체 고베제강의 품질 조작과 닛산 자동차의 무자격자 검사 파문이 번지면서 한때 고품질의 상징이던 메이드 인 재팬 신화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일본 3위 철강업체 고베제강의 품질 조작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철강제에 그치지 않고 도요타와 닛산, 혼다 등 자동차는 물론 신칸센과 반도체 부품으로도 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공기업체 보잉과 GM 포드 자동차도 썼던 탓에 미국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제 문제로도 비화할 조짐입니다. 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여기에 닛산 자동차에서는 무자격자가 차량 완성 검사를 하다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후 고도 성장을 뒷받침한 모노즈쿠리, 즉 일본 특유의 고품질 물건 만들기란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3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호회의 고바야시 요시미스 대표 간사가 일본 제조업이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고 있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당장 반사이익이 큰 것은 아니지만 제품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철강과 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옛날 때는 일본 하면 섬세하고 정교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 보면 좀 믿음이 좀 사라지는 느낌. 근데 요즘은 한국 제품을 더 많이 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기업들 역시 한 번의 실수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만큼 타산지석으로 삼아 품질 관리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국민인권보호 방안과 함께 경찰 내부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수직적 조직에서 비롯되는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조의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당초 물대포와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던 경찰은 얼마 전 결과를 인정하고 거듭 사과하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개혁위원회는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5가지 신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개혁위는 우선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외부 전문가로 인권정책관을 두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사전에 주요 정책이 인권 가치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인권 영향평가제 도입과 진술조서 사본 제공 등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개혁위는 경찰 내부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직적 체계 속에 폭언 폭행과 인사보복 등 상관의 갑질 문제도 불거졌던 만큼 일선경찰과 기관장 간의 의사소통 기구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여성경찰관 채용이 적고 고위직 진출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별 구분 없이 경찰관을 통합 모집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견이 있지만은 결국은 제 말씀대로 아마 조정이 될 거예요. 기본이 워낙 철두철미하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을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내부 개혁안과 관련해선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 나머지 안에 대해 조속히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법인세를 올리면 한국은 선진국 중 5번째로 법인세가 높은 국가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최근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국 중 16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 세율을 세제 개편안 대로 25%로 인상하고 미국, 프랑스, 벨기에가 계획대로 법인세율을 내린다면 한국의 순위는 5위로 급상승한다고 심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월 218만 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3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월 67만 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수 의원은 올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20년에서 30년간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1988년 연금제도 도입 당시 70%였지만 계속 낮아지면서 현재는 45.5%입니다. 남인순 의원은 연금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대신 소득 대체율을 높여서 연금 수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과 연봉제를 폐지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이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성과 연봉제를 폐지한 54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당기 순손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인 13곳이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적자를 냈습니다. 의 의원은 성과 연봉제 폐지 등 공공기업과 관련해 자율과 책임에 맡기겠다는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공공기관 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영표 전 이사장 구속 이후 새 수장을 찾지 못한 국민연금이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국감장에는 기금 운용 인력 유출과 일본 전범기업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 투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문형표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국민연금공단 수장은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국민연금은 600조 원이 넘는 기금 운용 방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쟁점 사안이 많은 기관.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올지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빠르게 국민을 위한 연금을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석인 상태에서 방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 본격적인 감사에선 기금 운용 인력들이 줄줄이 민간 투자 기업으로 이직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년 새 52명이 빠져나갔는데 그만큼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투자 계획이 외부로 흘러나갈 가능성도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 핵심 기금 운영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 운영직의 실장급이 14명 중에 7명이나 퇴직을 했죠. 네.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손실평가가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이제 삼성의 합병 단일 원인이냐 아니냐는 거는 조금 더 소상히 보고를 드릴 수 있게 저희들이 분석이 되면 좋겠는데 이 밖에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 기업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났다며
운영 방향을 문제 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자료 제출 부실과 함께 기재부 간부가 국회의원 보좌관의 욕설을 한 사실이 들통나 경제부 총리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기재부 직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원 보좌관에게 부적절 언행을 했다는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끊어지지 않았던 전화를 통해서 담당 과장이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냐. 앞으로 잘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늘리고 이를 소비 투자로까지 잇는다는 소득 주도 성장, 이른바 제이노믹스에도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임금이 증가하면은 기업의 소득은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용어 자체를 폐기하세요. 폐기. 네?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김 부총리는 이르면 이번 3분기 소득 주도 성장의 일부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김 부총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강력한 근절책을 약속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공공기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보고 원스테이 아웃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실하게 강구하겠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미신고 여괴소득 자진신고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의 봐주기였다며 전 정부의 정책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네, 구보나 캐스터 오늘은 어떤 알짜 직업을 소개해드릴 예정인가요? 네, 이 자가용 2천만 시대입니다. 한 해 운전면허 발급자 수도 120만 명에서 140만 명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해마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다치는 어린이만 약 15,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늘어나는 교통사고에 꼭 필요한 직업이 있는데 바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입니다. 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라면 혹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출동을 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험사에서 출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고 접수 담당자라고 일컫습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는 이보다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재현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정확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로교통사고 감정 전문가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도로교통사고에 보다 전문적인 감정사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교통사고가 나면 당사자들 간의 주장이 상반이 돼서 원인 규명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 또 목격자가 없는 사고가 났을 때도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가해자 등의 증거를 포착해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악덕업체로 인한 피해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가 나면 1차로 피해 차량의 보험사 직원이 2차로 또 협력업체인 공업사 직원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일부 악덕업체들은 공업사 직원과 연계를 해서 실제 수리 금액보다 이 상당 부분을 부풀려서 보험사에 청구하고 이로 인해서 보험료 인상은 물론 과실 여부도 정확하게 책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는 보험회사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닌가 봐요. 네, 이 교통사고 관련 민간 기업들은 물론 교통과 관련된 국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 또 운수업체와 사설 교통사고 감정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를 취득을 하면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4점의 가산점을, 또 승진 시에도 0.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어서 공무원을 응시하려는 수험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또 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없고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를 한 뒤에 은퇴를 해도 자신이 사무소를 차려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보다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고 또 수입을 얻기 위해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를 취득한 뒤에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교통안전공단입니다. 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로 일하게 되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개인사무소나 손해보험사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분석하는 업무는 비슷하지만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소속된 감정사의 경우는요, 국가가 공인의 조사를 하는 만큼 경찰과 법원, 또 검찰 등에서 조사 분석을 의뢰한 사고만 취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신이나 증거물 등을 통해서 사건 경위를 밝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비슷한 일을 하는 셈이죠. 왠지 상당히 멋있는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국가수연구원처럼 출동부터 조사, 분석까지 다 도맡아서 일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교통안전공단의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의 경우 이 대형 교통사고 규모 이하의 사망사고에 한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찰의 초동 조치 후에도 사망사고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에 경찰 등과 함께 합동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고가 나면 먼저 사진기와 광파 측정기, 경사도 측정기, 또 굴림자, 줄자, 막대자 등의 장비를 챙겨서 사고 장소로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장비들을 가지고 도로기아 구조와 타이어 마크, 또 차량의 최종 위치 등의 사고 관련 흔적을 취합하게 된다고 합니다. 차량이 파손된 부분도 정확히 측정해야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물질적인 증거를 서둘러서 취합하면 이후 사고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한 증언을 확보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고 분석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의 업무가 끝나면 이 사무실로 복귀해서 사고 재현 프로그램과 CAD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확보한 기초 자료를 통합해서 이 사고 현장을 제대로 분석해야 과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소속이 되면 매일 1건 이상의 사고를 분석하게 됩니다. 업무량이 적어 보이지만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 동안에는 상당히 집중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규명한 뒤에는 사고 요인별 문제점과 또 예방 대책안 검토해서 교통안전대책과 정책 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람도 큰 편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지킬 수가 있다면 정말 보람찬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봉은 어떤 편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사설회사에 소속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의 경우는 초봉이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후 경력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가는 형식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년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다면 평생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전문직인 만큼 초봉도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의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이 어려운 편인가요? 네, 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시험의 경우는 법규와 조사론, 재연론, 또 차량 운동학 등 총 4개의 1차 시험 과목을 150분간 응시해서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 필기에 합격하면 2차 주관식 시험인 교통사고조사 분석서 작성 및 재연 실무를 치러야 합니다. 이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과학적이고 법적인 상식이 풍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의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은 매년 8월 중순에서 시험을 접수를 하게 되고 9월에 시험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알아보셔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직업을 바라고 분석하는 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직업이네요. 무엇보다도 평생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직업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